어떻게 이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 건지 참 마음이 항상 편안치가 않습니다. 애들같이 소풍 나는 날 손꼽아 기다리듯이 총선하는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조차도 이 평화통일 문제는 핵심되고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 통일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모인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민간 통일 운동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의 거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사명감도 생기고 한편으로 서로 좀 격려하고 다독거려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아요.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는 당연히 평화체제의 진전 수준과 연계돼서 되어 있고요. 외국과의 체결 군사조약에는 평화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이르되는 어떠한 외국과 조약이나 군사동맹 또는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해왔던 권력 구조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금 이명박 정부 집권 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공동선언으로 만들어진 여러 성과들과 또 과거 민주주의적인 진전의 성과들이 일종의 대북 적대 정책과 남북 사이의 긴장의 고조라고 하는 그 자양분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또 평화가 파괴되고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동맹의 특권적 성격이 한치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함께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운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평화 과제의 시정 그리고 최근에 동북문란과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공동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해서 진전해야 통일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도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고 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냉전주의 시대의 한 희생양이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왜 남북이 대립과 발전과 분열로서 분단이 되었는지 남북이 한번 서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통일운동이 돼야겠다. 통일하게 되면 통일력이 너무 커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입장에서 통일 비용을 자꾸 과장하고 북한을 외국 취급하고 하다한 경우 우리 민족에게 불공평하고 폭력적으로 부과되는 강대국 중심 국제질서 영향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남한만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표됐던 그 6.23 공동선언조차도 그 내정 불간섭이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표되는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14선언 같은 이어지는 선언에 몇몇 이어진 것은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이 이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라든지 또는 제도의 차이로 인해서 단기간에 경제적 협력 수준을 제고하거나 이런 여러 제약 요인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비전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개성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것들이 지난 4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제한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발전의 경제 협력적 관점 구도가 아니라 북한과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윈윈한 공동번영, 공동발전 얘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가 되지 않고 무슨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안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결국은 남북,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인데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서 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가족 행동은 매년 2차례씩 총 15번 있었습니다. 이 멤버 중에 4년 4개월 동안 단 2회 70대 이상의 이산가족은 80%. 남북 교류를 이루어내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민족화합의 길을 찾고 평화의 길을 열려는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5.24 조치 이후 한국 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류까지 거의 완전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한 번의 민족공동의사, 한 번의 합법적 교류협력 사업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88선언은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반세기 전에 남북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간 교류가 막겠다 해서 민간의 교류도 막아서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민족화합과 평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면 한국 간 교류가 어려운 지역에 이르게 되더라도 민의 교류를 열어주려는 평화지향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단 한반도에 필요한 정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천년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헌법 정신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5.24 조치가 남북 교류를 막고 있습니다. 조치는 화급한 상황에서 잠시 불가피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돌발해서 어떤 조치를 발효시켰다면 조치를 해제할 조건을 긴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화합으로 평화통일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치 세력의 역사적 성찰과 철학이 올바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원상 회복, 원상으로 되돌림입니다. 원상은 이산 이전입니다. 교류 불가 이전입니다. 분단 이전입니다. 분단이 이산가족 현실을 낳았습니다. 북의 탄압을 피해 북으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일부가 남으로 왔고 일부가 북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산입니다. 남의 탄압을 피해 스스로 가족을 찢었습니다. 일부가 북으로 갔고 일부가 남에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산입니다. 바로 이 이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화합의 목표는 원상회복입니다.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민족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성찰은 참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 감각도 버렸고 황폐해진 인성조차도 황폐해졌다. 이걸 회복해야 민족 화해로 갈 수 있다는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사용하지는 반드시 어른들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국 정치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라하다 하지 맙시다. 이것은 고발입니다.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함께 기념하지 못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 4년은 어떤 4년입니까? 총성이 오가며 험악한 말이 넘나드는 대결 세트였습니다. 6.15 정신의 실정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과 평화, 통일과 번영의 6.15 시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민족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때때로 생겨나는 역사의 퇴보는 결코 항구적일 수 없습니다. 1991년 남북기분 합의서 채택 이후 대결의 남북관계 현상이 재현되곤 했었지만 합의서의 정신은 6.15 선언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퇴보는 뜻대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남북 당국 간에 벌어지는 대결과 수백 언론이 빚어내는 냉전의 언어 폭력을 보면서 특권 속에서 퇴화한 반평화 세력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야비한 시장주의자나 쫓는 독점입니다. 그들은 냉전을 재생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립니다. 우리는 지금 값비싼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와 한반도 평화는 하나의 연관된 언어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계의 폭을 넓힙시다. 6.15 시대는 장애를 겪으며 이렇게 커 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6.15 시대는 더 넓고 큰 세상이었습니다. 민주, 평화, 복지로 구성되는 그 세상을 아는 마음 넓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통일은 민족의 해방이고 원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앞선다면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더 이상 통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면 통일운동이 필요한 시기고,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민중이 주체가 되지 않는 통일운동이 정부에서 주도되는 통일환경 조성이 얼마나 어렵고 헛구인가 다시금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통일운동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것이 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삶의 통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 통일을 열어가는 첫걸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스럽겠지만 자기 희생적 결단을 가지고 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밤이 깊고 깊지 않으면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민족사의 한밤을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줌으로써 곧 올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